자, 그 다음 이어가서 가도록 하겠어요. 문제를 많이 푸는 건 니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비문학은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화장실 누구 들어가셨어요? 아니 키 있잖아 거기 데스크에 아, 네. 조그만 도자기 그릇에 키가 있어. 그리고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원래 동제국어도 그냥 국어 시험에 비문학 교과서 왜 지문 많이 집어넣기도 해. 이제 그걸 언제부터 실시할지는 모르겠는데 너네는 그건 거의 안 나왔지? 저 원영이네는 국어 시간에 교과서 왜 지문 나온 거 있어? 선지에 좀 나오고 있긴 아니 있어. 문제 자체가 있긴 있어. 있긴 있지. 그거를 학교에서 이거를 내겠다라고 해서 시험 범위 있던 거야?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거야? 시험 범위 없던 거. 그지? 그런 문제도 앞으로 그런 문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 평상시에 이렇게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죠. 프로이드를 아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해.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나. 아는 사람들은 글을 빠르게 읽는 거야. 근데 아들러는 처음 보지? 프로이드의 제자가 한둘이겠어? 생각해봐. 얘가 경작으로 따지면 케인즈와 같은 인물이야. 그 밑에 제자가 한둘이겠니? 대장님이신데? 그러니까 심리학의 천재란 말이야. 그리고 프랭클 이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쳤네. 프로이드는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했대. 근데 주로 원인은 어디 있는 거야? 잠재의식, 무의식의 세계. 프로이드를 아는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 사실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프로이드가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원초적 욕구로 잡은 게 성욕이야. 그래서 모든 범죄의 뿌리를 성욕으로 잡아. 그러니까 도둑질한 것도 이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이 변태적 성욕이 도둑질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야. 근데 프로이드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빠르게 정확히 읽을 수가 있어. 성적 본능, 쾌락, 원초적 욕구. 근데 어린 시절에 아까 말했잖아. 범죄자가 아마 어린 시절에 이래서 이랬을 거다라고 하는데 프로이드라 그랬잖아. 신경증, 정신병. 근데 좀 세게 말하면 정신병이고, 근데 아주 가벼운 이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90%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정신병자라고 봐. 이 새끼 왜 똥이 안 나올까? 이것도 이제 정신병인 거야, 일종의. 근데 여기는 쾌락의지.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프로이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프로이드가 비판받는 원인이 하나야. 프로이드는 결국 그 뿌리로 가게 되면 다 성욕으로 끝나. 그래서 오직 쾌락의지. 이게 고등학교 책이기 때문에 쾌락의지라고 이쁘게 써놓은 거야. 이게 실질적으로는 섹스하고 싶은 욕구 막 그렇게 써놨을 거란 말이지. 근데 너무 세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프랭클이 프로이드를 이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라는 말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야.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프랭클이 프로이드의 이론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거야. 이 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이야. 반대. 그치? 한계가 있지 않나요? 반대를 했다는 뜻이란 말이야.
앞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에 익숙해져야 될 것이고. 그러면 프랭클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완전히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한 거야? 아니면은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그렇지. 그 얘기가 어딨어? 프로이드 심리학은 무의식, 그러니까 실험과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왜 그랬을까? 이 정신세계에서의 저 끝에, 저 깊숙한 곳에 뭐 때문에 얘가 이런 짓을 하지? 라는 점에 대해서는 프랭클 인정. 근데 저 밑에 있는 게 오직 성욕뿐? 그건 좀 문제 아니에요? 프로이드 선배님? 이렇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이 중요한 키가 된다는 걸 이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프랭클은 프로이드에 대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 비판했는가? 근데 니들이 프로이드가 어떤 놈인지 안다. 인간의 근원으로 다 가게 되면은 이 모든 병증이 뭐다? 성욕이 그러니까 프로이드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야. 니들 한 초딩 때부터 섹스하고 싶으면 섹스해. 이랬으면 이런 병이 안 생겼다는 얘기야. 근데 니들은 그게 안 좋다라고 배웠잖아. 어린 나이에?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니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내가 정확히 말을 해주는 거야. 교수님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그거는 교수님이니까. 난 이제 교수가 아니니까 정연하게 말해도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섹스하면 돼. 근데 막혔어. 억압돼 있잖아.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러니까 강간하는 새끼들은 다 똑같은 거야. 프로이드 이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지.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그런 변태의지, 그러니까 어떤 변태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근데 프랭클은 프로이드님, 근데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오, 요런 게 있다네. 그럼 크게 이제 스토리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해야 돼. 프랭클, 프로이드의 얘기도 받아들임. 프로이드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다. 근데 프로이드의 어떤 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봤느냐? 성욕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멋진 것도 있다. 근데 프랭클은 현대인은 이렇게 책임, 양심을 잊어버려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했다는구나 라고 축하고 보는 거지. 이번에 아들러가 나오네. 사실 나도 아들러가 누굴지 몰라. 근데 프로이드의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 왜? 아들러는 자유와 책임이 인간의 본질이래. 딱 키워드야. 프로이드랑은 완전 반대되는, 그러니까 반대되는 입장이지. 너희들 앞에 프로이드 그러면 성욕, 그리고 좌절. 오케이? 근데 아들러는 프랭클이 자유와 책임은 프랭클 얘기네. 밑거름만 됐대. 이거는 프랭클은 자유와 책임을 아까 본질이라고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봤지? 근데 아들러 얘기는 아직 안 나왔네. 그러니까 프랭클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기초를 제공했을 뿐이래. 그럼 아들러는 뭐야? 원초적 욕구를 성욕이 아니라 난 잘나고 싶다라는 권력 의지로 봤다. 그런데 기질이란 말은 알지? 성질, 기질, 성질.
이 말은 부드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 불완전하잖아. 근데 잘 봐봐. 욕구는 가지고 있어. 나는 잘나고 싶어. 농구를 해도 마이클 조단처럼 하고 싶어. 근데 안 돼. 안 돼서 뭐가 생긴대? 자동적으로 열등감이 생기게 된대. 그래서 요 말은 좀 나중에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이게 누구나란 말이 나와 있네 라고 해서 눈에 뿅 하고 띄는 게 괜찮을 거야. 그러면 아들로도 간단하게 정리가 됐어. 잘나고 싶어.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100% 누구나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노력을 한대. 근데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열린 결말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원초적 의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한대. 물론 노력 안 하는 새끼도 있겠지. 근데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방법은 다 개인의 자유다. 그래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우리에게는 또 현승이가 똥을 싸고 돌아왔기 때문에 현승이를 또 재물 삼아서 그래서 현승이가 나는 춤꾼이 될 테야. 목적을 부적절하게 설정했죠. 그래서 수업 중에 땡땡이를 치는 부적응적 행동을 하죠. 그럼 넌 정신병자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네가 아들러한테 가서 선생님 전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했더니 넌 네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설정해가지고 너의 그 더러운 동기랑 행동을 변화시켜라 이 씹새야. 이렇게 치료를 해준다네. 자, 이 프랭클이라는 인간은 아들러 것도 받아들이는데 또 한계가 있다라고 또 한계가 있다고 지적질해. 그러니까 프랭클은 약한 새끼지. 자기만 잘난 새끼야. 내가 보기에는 이 프랭클이라는 애는 아들러한테 가서 심리치료를 받으러 와야 될 것 같아. 이 새끼 권력의지가 너무 센 것 같은데. 나만 잘났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랭클은 뭐라고 지랄거리느냐. 자기결정권과 자유의지 그러게 되면 크게 보게 되면 실존주의야 아니면 약간 이상주의적으로 느껴져. 이상주의. 그치 약간 이상주의적인 거지. 인간은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프랭클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인간은 책임감, 양심 이것도 아까 말했던 이상주의 쪽에 가깝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마음에 드는데 결국 아들러는 인간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고 봤느냐? 권력 욕구. 그지? 욕구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데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내가 머릿속으로 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나는 이상적인 인간의 거시기를 실현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자기 저 내면에 깔려있는 열등감 때문에 행동한다는 뜻이야? 열등감 때문에 행동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프랭크는 그러니까 원초적 욕구가 있다는 건 알아. 근데 오직 그걸로만 행동하는 건 아니다라고 프랭크는 주장하는 것 같지? 근데 이 욕구가 그러니까 욕구에 따라 행동하기는 하는데 그게 인간의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이 새끼는 뭐야? 이런 게 있대. 근데 현대인들은 이거를 잃어버려서 병신됐다. 원래는 이건데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쨌든 프랭클은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말은 알지 받아들였는데 100% 100%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가 조금씩 변형을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주제는 나왔어. 프랭클의 결론. 인간의 본질은 일단 뭐다?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 존재. 실존주의적이야 아니면 이상주의적이야? 그렇지. 이상주의적인 본질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그 잠재의식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인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직 이상주의만은 아니라는 뜻이지. 근데 결론은 이거래. 그럼 봐봐. 이 얘기랑 연결이 된단 말이야. 원래 이렇게 본질적으로는 이상주의적인 건데 현대인들이 현대적으로 복잡한 삶을 살면서 이 원래 이 순수했던 멋진 인간의 본질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그거를 치료를 통해서 뭐야? 살려주겠대.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의미치료가 뭔데? 치료 방법은 역시 이상주의적인 것이지. 내가 현승이한테 현승아 사는 게 거시기에 그런 말이야. 네 인생에서 말이야. 응? 이 가치 있는 걸 찾아보도록 해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했고 약간 이상주의적인 얘기네.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정키? 물론 내가 답지도 주기는 줬지만 왜? 옛날에 너네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다 보내놨던 거 모르니? 어디선가 박혀있겠지. 아 보지마 10세들아. C의 11번은 우리 성민이한테 물어볼게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중심화제는 뭐야?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 심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왜 정신병자가 되는가? 그게 중심화제지. 그러면 성민이 11번 1번 보기는 어떻게 생각돼? 동글맹이 세모 X. 맞지 않나? 아, 정답이네. 정답 바로 찍어버렸죠. 내가 세모라고 했던 거는 선생님 일단 얘는 일단 100%는 아닌 것 같았을 때 세모로 놓고 이 말이 안 되는데요. 개념정의? 장단점이 어딨어, 씨발.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다라는 얘기는 없어. 이런 특징이 있고 저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지. 구체적 사례는 내가 방금 전 현승이 얘기를 끌고 들어와야 돼. 앞으로의 개소리. 배경 그런 거 없어서 정답 됐어. C의 12번은 현승이는 처음부터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 승호 도전해 봅시다. 하나하나 봅시다. 자, 프로이드는 성적 본능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냐? 오, 맞아. 아까 그랬잖아. 프로이드는 섹스. 그게 끝이야, 이 새끼야. 섹스. 정답 너무 잘했어. 자, 아들러는 열등감은 누구나 갖는 것이다. 라는 말 아까 해놨었냐? 승호? 했던 거 빨리 책 보고 그거 네 거 보고 그거 기억해내도 돼. 아들러는 열등감은 누구나 다 가지는 거라고 했냐? 했는데? 좀 전에 했는데?
내가 이거 키워드라고 했는데 누구나 누구나 내가 왜 누구나에 대해 별표 쳐내지 않은 사람 내가 저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어떤 지문 고를 때 항상 언제나 모두가 들어가는 건 다 틀리다 그랬잖아. 근데 나는 갑자기 누구나? 누구나라는 얘기는 방금 말한 대로 항상 언제나 누구나 특이하잖아. 이거 웬만하면 안 나오는 말이거든. 그래서 아까 별표 쳐놓고 갔던 거야. 그래서 열등감은 근데 끝까지 봐야 돼. 갖는 것이고 그 자체로는 신경증이 아니다. 봐봐. 잘 생각해봐. 누구나 열등감을 가져? 그럼 누구나 다 정신병자라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신경증은 어떤 때 발생하는 거야? 열등감을 가지는데 그걸 없애려고 노력했다가 개박살 났을 때 그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그 자체는 신경증이 아니라고 본 것 맞자. 3번대 승우가 도전해봐. 자, 이게 틀렸어. 어려워. 왜 틀렸는지 알아? 요 관계를 잘못 설정한 거야. 봐봐. 열등감 때문에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야.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야. 우월해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가 어려운 보기야. 왜냐면 앞뒤 말은 둘 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인과관계를 바꿔놨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 맞고 틀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문학에서는 어떤 짓을 잘한다? 바꿔치기. 인과관계 바꿔치기. 그러니까 아들러라는 사람은 열등감 얘기도 했고 우월해지고 싶은 권력의지라고 했잖아. 권력 욕구 두 가지 얘기를 다 했어. 순서가 바뀌었어. 그럼 앞으로 이런 보기들은 너희들도 많이 만나게 될 거야. 매력적인 보기지. 그래서 인과관계를 잘못 쓰기도 하는 거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문제를 푸는데 내가 3번이 틀린 걸 알아냈어. 그렇게 해가지고 13번으로 넘어간다. 이게 시험이면 상관이 없거든. 근데 시험 때도 약간 불안하긴 한데 제대로 공부하는 놈이면 절대 13번으로 넘어가면 안 돼. 왜 안 될까? 얘가 맞는지를 보라고. 문제는 많이 푸는 게 포인트가 아니야. 이 5개의 선택지 하나하나가 왜 맞고 왜 틀리는지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그 책을 제대로 본 거야. 프랭클 아저씨는 좀 전에 봤듯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기억이 한 번 읽고 기억이 나는 훈련을 앞으로 할 거야. 근데 그거는 1년쯤 뒤야. 지금은 다시 가서 보는 수밖에 없어. 왜? 읽은 거를 대충 다 까먹었으니까. 그럼 프랭클 아저씨는 어떤 인간인지 알지? 프로이드 잠재의식 맞아요. 아들러 아저씨 그 아저씨가 사람은 이렇게 맞아요. 근데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섰다라고 봤냐? 우리 아까 슬쩍 봤잖아. 얘 약간 이상주의적이야. 영적 존재. 이게 만약에 영적 존재가 아니라 실존적 존재 이러면은 이상한 거야. 영적이란 말 자체가 뭐야? 이상주의, 합리주의 쪽. 물론 영적 존재란 말이 있긴 있을 거야. 영적 무의식 하여간 내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내가 영적 존재란 말을 나는 여기 영적이라는 게 여기 뭐야 스피릿 정신적인 거 실존의 반대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실존주의랑
이상주의라는 그 틀을 가지고 딱 보게 되면은 빨리빨리 풀 수도 있어. 프랭클은 무의식하게 된 누구? 프로이드. 프로이드의 이 생각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받아들였어. 근데 무의식 중에서도 오직 프로이드가 뭐만 섹스만 좋아한다고 지랄을 했던 거지. 그 얘기 있어? 그렇게 푸는 것이다. 원영이 C의 13번 하나하나 봐봐. 일단 하나 볼까? 기억이 뭔데? 프랭클은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을 해.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야. 본질은 뭐라 그랬어? 책임감, 양심. 근데 현대인이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그걸 다시 되살려 줍시다. 그렇게 그게 기본적으로 이 프랭클 아저씨의 이야기야. 1번 동글맹이 세모 X. X. 어떤 점에서 X? 이유 설명. 원초적 욕구. 원초적 욕구.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 2번 맞는 것 같아. 센스쟁이들이 이렇게 생각해 되는 거야. 봐봐. 이 두 개는 완전 반대되는 얘기라는 거 알겠어? 원초적 욕구. 만약에 인간의 고통은 원초적 욕구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뭐야?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원초적 욕구란 얘기잖아. 근데 원초적 욕구로는 이게 뭐야? 쉬운 말로 인간 본질. 여기도 인간 본질을 말하는 거야. 인간 본질이 뭐냐? 원초적 욕구 아니다. 얘는 그러니까 자 원초적 욕구에 따라서 나타난 거다라는 얘기고 얘는 원초적 욕구 아니다라고 했잖아. 당연히 1, 2번만 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사실.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서 뭐를 얻어야 되느냐?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결국 본질 그러니까는 내가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당신을 만날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당신을 못 보면 죽을 것 같은 이 마음,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사랑한다는 얘기야?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졸라리 말을 화려하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국어가 그런 식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영어는 그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 왜? 외국어니까 니들한테 니들의 단어 실력을 아는데 그리고 외국어인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못 준다고. 그래서 지금 국어 점수 잘 나온 선수들 조심하라고 하는 게 국어는 어렵게 내게 되면 내가 만약에 공부하고 들어가도 나도 한두 문제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는 근데 그거를 최대한 근데 내가 들어가서 한두 개 틀릴 정도면은 그 한두 개 틀리면 1등 하겠지 실수더라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1등급 받으면 되는 거지. 국어 시험이 좀 쉬었다? 그럼 빨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기본적 본질을 깨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훈련을 지금 한 거야. 즉 얘를 보고 1, 2번 얘기가 가만히 보니까 반대되는 얘기니까 무조건 1, 2번 중에 하나가 답이겠구나 라는 걸 지금은 못 알아내도 이 연습을 자주 하게 되면 이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게 그럼 봐봐. 심리학자에 따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문제를 똑바로 봐야 돼. 프랭크는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을 하지만 그게 인간의 본질은 아니야 라고 왜 주장했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얘기는 왜 한 병이냐 하게 되면은 이게 없게 되면은 심리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봐.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뭐야? 가장 적절한 거. 아니 예. 일반적인 심리학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왜 프랭클이 이렇게 말했게거든. 거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프랭클은 원초적 욕구가 있는데 그게 인간의 본질이 아니야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3번 보기는 어떤 함정이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이게 없으면 기억의 이유가 아니라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맞는 얘기라고. 오케이? 끊임없이 노력?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얘기는 없어. 프랭클 아저씨 얘기에는. 그래서 C13번은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C14번. 그나마 아우슈비츠가 뭔지 아는 피방놀이. 근데 프랭클의 관점이야. 그럼 프랭클은 어떤 인간이야? 이상주의죠. 약간 이상주의야.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이상을 심어주게 되면은 신경증이 치료가 된다고 했어. 자, 봐. 고통은 일반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가 아니고 얘는 대놓고 아우슈비츠에서 뭐라고 느꼈지? 인간의 본질은 고통이라고 이미 말을 해버렸어. 바로 아웃. 만약에 그걸 까먹었다고? 봐봐. 고통은 삶의 일부야. 그러니까 우리가 프랭클을 이렇게 판단하면 돼. 삶 자체는 실존주의적으로 평가한 거야.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안은 이상주의적으로 극복하자는 얘기지. 그다음 2번 어떻게 되는 거야? 피방돌이. 이건 말도 안,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하는 건데 자신있다고 보기는. 그치. 독가스 실에 끌려가는데도 요호! 이거 개 또라이 시킨 거지 이거는 그냥. 이거는 아예 니들 편하게 가자라고 해서 그냥 보너스를 좀 보기지. 3번. 일단 세모. 세모. 근데 X가 될 거야. 제거니까. 저기 견뎌낸다고. 제거 못해. 기본적으로 프랭클은 고통은 제거가 안 된다고 본 거야. 견뎌내기 위해서는 뭐야? 제대로 삶의 목적을 설정해 준다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 두 개, 1번, 2번은 아주 쉽게 주고 그 다음에 3번은 매력적으로 빠져들게 하는 오답복이야. 혹시 3번을 써서 틀렸으면은 비난을 조금 덜 받아. 너무나 매력적이야. 근데 다시 가서 보니까는 이까지는 좋아. 말 돼. 긍정적인 삶의 의미? 이거 긍정적? 너무 이뻐. 프랭클의 치료법은 그거 맞아. 긍정적 삶의 의미, 삶의 목적. 너무 이뻐. 어딨어.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3점짜리. 그 3점이야? 네. 이렇게 해놓고서는 못 틀린 거야. 제거. 요거. 고통도, 그러니까 겨울 말하면은 견디기 위해
라고 해서 또 이게 또 정답이야.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야? 제거라는 요 두 글자가 답이 아니게 만드는 작 같은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어렵다가 아니라 야 국어 문제 이렇게 얍삽하구나. 근데 이게 훈련하잖아.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나중엔 돼. 저렇게 생각하면 돼. 너네 자전거 처음 배울 때 한 번에 한 30분 만에 탄 기억이 있어? 아니요. 자전거 못 탈 때 주변에서 자전거 잘 타는 사람 보게 되면 오 부러워. 나도 저렇게 잘 타고 싶어.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타고 나니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고 개 자전거 가지고 쌉질하면 떠지? 국어가 그래.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 저게 어떻게 눈에 보이지? 나중에 보여. 눈에 자전거 타다가 간혹 가다가 그 뭐야 인도 턱 나오면 앞바퀴 확 들어버리지 않냐? 네, 맞아요. 빡 이러고 내가 옛날에 90km 뛰빡 했다가 씨발 바로 꼬꾸라져 얼굴 깨졌거든. 근데 눈에 딱 되잖아. 자전거 처음 배울 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테크닉이지. 맞아요. 이 테크닉이 생겨. 공부도 되게 비슷해. 스포츠는. 비관하여 자포자기한 사람은 애초에 이거는 야 이건 완전 네, 자포자기한 사람은 책임의식도 있고 자기가 야, 이건 말도 안 이거는 되잖아요. 이건 완전 현생 얘기하는 거잖아. 자포자기한 책임의식 이게 말이 되냐고. 그냥 아웃이지. 네. 야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거 쉬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 개인의 어, 선택. 워낙 말이 안 되는데 야 이건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 다른 것도 그럴싸하게 꼬셔놔야 되는데 아까 3번 3번이 너무 매력적인데 이건 완전 병신복이잖아. 그래서 다 3번으로 빠지라고 한 거구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5번까지 봐야지. 다양한 반응을 통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냐? 개인의 선택.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패턴은 저렇게 된다. 봐봐. 진짜 쉬운 정답은 여기다 숨겨놓고 저게 너무 매력적인. 쫙 보다가 4번까지만 딱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는데 3번 같은데 이거 너 말아. 4번도 말은 되네. 이러고 그냥 5번을 읽지 말고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아주 얍삽하네요. 얘는 2점이네요. 정킥? 네. 4번? 4번이 적절하지 않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4개가 적절하니까. 심리치료. 봐봐. 우린 프로이드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앞에 거 하나도 읽히지 않고 프로이드만 설명하고도 이거 풀 수 있어야 돼. 왜냐면은 프로이드 얘기는 영어에서도 그냥 나와버려. 프로이드가 하나의 주제라서 쫙 나와버린다니까. 그럼 우리 프로이드만 보고 풀어봐. 비교. 비교당하면서 애가 스트레스를 졸라리 받았구만. 학교도 못 다녔어. 그 뭐야? 어린 시절에 당했던 게 잠재의식에 남아있다. 그럼 프로이드는 어떻게 심리치료할까? 이렇게 할까? 당연하지. 다만 형이랑 섹스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지? 그냥?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 심리치료는 A가 겪은 괴로움의 원인을 의식의 영역. 이거는 아까 읽었어야 되는데 최면을 통해 가지고서는 그 숨겨있던 거를 까발리는 거야. 프로이드의 심리 치료는. 최면이나 상담소 당신한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다는 걸 아시고 고치셔야 됩니다. 이게 프로이드의 치료법이에요.
아, 그럼 제가 어릴 때 그렇죠. 당신이 어릴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식의 얘기예요. 아들러? 야, 올바른 목적 설정은 아들러가 아니라 프랭클이잖아. 아들로도 아들러의 심리 치료는 자신감 없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거 있어? 이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여 음. 부적절한 동기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아들로 목적 설정하여 부적절한 동기와 행동을 변화시킨다. 아, 참. 맞는 얘기잖아, 이거. 맞는 얘기. 이건 뭐야?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거는 권력 의지가 좌절된 거야? 병치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병치레는 뭐야? 타고난 거. 타고난 기질이 문제라는 얘기지. 그래서 틀린 거야. 권력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제대로 못 다녔던 건 권력 의지가 좌절된 게 아니라 타고난 기질, 병치레가 원인이 된 거지. 그러니까 얘가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한 게 아니라 병치레를 한 타고난 몸이 병신이 된 게 네가 몸 체력이 약하다는 게 권력 의지가 좌절된 원인임을 밝히는 거지. 학교를 못 다녔던 게 네 권력 의지가 좌절된 게 아니라 야, 그건 네가 병신이 아니라는 거야. 네 몸이 약해서 그런 거야. 야, 사람마다 다 달라. 신체가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약하게 태어났는데 그 약한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지. 그건 네가 정신적으로 마팅이 가서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어.